회사 로비 한가운데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지연을 마주한 순간 경도의 머릿속은 새하여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드는 가운데 그는 반사적으로 지연의 몸을 감싸 안으며 외부의 소음과 시선을 차단하려 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지연의 몸에 그대로 전해질까 봐, 혹시라도 또 다른 충격이 가해질까 봐 경도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그녀를 부축했다. 그때 멀리서 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놀람과 불안이 뒤섞인 지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지금 이거 뭐야? 언니 상태가 왜 이런 거야? 언니, 나 알아보는 거 맞아? 이거 대체 무슨 상황이야? 지우는 숨을 몰아쉬며 지연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아무런 반응 없이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지연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경도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지우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고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서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지우야, 제발. 대표님 모시고 가는 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지우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경도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지연의 다른 쪽 팔을 붙잡았다. 세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고 로비에 남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우는 몇 번이나 지연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언니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지연의 사무실. 소파에 앉혀진 지연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멍한 표정으로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우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지금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언니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너는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행동했어. 지금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으면서. 경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우는 그 손길이 오히려 더 화가 나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경도는 놓지 않았다. 지우야, 놀라지 말고 들어. 대표님이 조금 아프셔. 정확히 말하면 몸이 아니라 기억 쪽이야.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도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불안과 공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기억이 왜 사라져? 병이라는 거야? 설마 치매야? 말도 안 되잖아. 언니가 그럴 리가 없어. 경도는 지우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치매는 아니야. 알츠하이머라고 하셨어. 이미 꽤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대.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이상해서. 지우는 경도의 품에서 벗어나 눈썹을 치켜 올렸다. 더는 참지 않겠다는 표정이었다.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한데? 상황이 복잡하다는 말로 얼버무리지 말고 제대로 설명해봐. 그리고 그걸 나는 모르고 너만 알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경도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경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아. 내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도 알아? 그래서 말하기가 더 어려웠어.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누군가 대표님이 드시는 차나 커피에 약을 타고 있었어. 그 약 때문에 증상이 더 빨리 악화되고 있었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어. 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확실한 증거는 아직 부족하지만 유비서와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건 분명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강민호 대표일 가능성이 가장 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게 말이 돼? 형부가 왜 연희한테 그런 짓을 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사실이야?
아니면 둘이서 지금 나 상대로 쇼하는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감정은 통제되지 않은 채 쏟아져 나왔다. 나 지금 진짜 화가 나. 언니 정신 좀 차려봐.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경도는 그런 지우를 다시 꽉 끌어안았다. 지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지우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제발 진정해, 지우야. 대표님 놀라시잖아. 내가 이렇게 될까 봐. 그래서 더 말하기가 어려웠어. 대표님도 처음에는 본인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어. 그냥 피곤해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지.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무 이상해서 하나씩 확인하다가 결국 알게 된 거야. 경도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의 시간과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연을 바라봤다. 언니의 얼굴은 여전히 낯설었고 그 사실이 지우를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다. 세 사람 사이에 내려앉은 침묵은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예고하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태를 더 키우지 않고 막아내는 거야? 경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감정을 앞세우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일단은 숨부터 고르고 이제는 너도 대표님을 도와야 해. 지우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 채 경도를 똑바로 바라봤다. 눈동자에는 억누르기 힘든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어른거렸다.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되는데?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나서면 언니 기억이 돌아오는 거야? 아니면 그 알츠라는 것도 나아질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형부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보면 되는 거냐고. 말이 끝날수록 지우의 숨은 가빠졌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처럼 보였다. 경도는 잠시 말을 멈춘 채 지우를 바라봤다. 섣부른 확신은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 확실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해야겠지? 다만 한 가지, 강민우 대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지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지우는 이를 악문 채 경도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우리 언니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 말에는 허세도 과장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 진심이라서 경도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나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우였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타난 그의 존재에 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다. 민우는 그 시선을 의식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밖에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지연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민우는 상황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어디 많이 아픈 거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걱정하는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경도는 한 박자 늦춰 대답했다. 아픈 건 아닙니다. 잠깐 소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일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우 친구 이경도라고 합니다. 민우는 곧바로 표정을 풀고 손을 내밀었다. 반가워요. 처제 친구면 예전에 한 번쯤 봤을 법도 한데 처음 보는 얼굴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고마워요. 지연이가 혼자 있었으면 큰일이 났을 수도 있었는데 두 분이 도와줬다니 다행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쉽네. 속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에는 비웃음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우는 민우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형부는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언니 상태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언니 모습 보여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민우는 잠시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처제가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지연이도 말 안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다 알게 됐네? 지연이 정신이 돌아오면 꽤 힘들어하겠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처제뿐만 아니라 나도 기억 못해. 지연이가 하나뿐인 동생도 기억 못하는데 남편이라고 다를까? 지우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언니가 언제부터 이랬어요? 혹시 오래된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어요. 민우 역시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말을 하고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줄 알았지? 장난인 줄 알기도 했고. 그런데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회사 일도 자꾸 실수를 하는 걸 보고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그 이후로는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지우는 그의 말을 끈듯 빠르게 물었다. 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병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경도 역시 민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을 보탰다. 혹시 처방받아서 복용 중인 약이 따로 있었나요? 제가 보기엔 대표님이 약 드시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민우는 두 사람의 시선을 번갈아 보며 대답했다. 당연히 약은 있었죠. 중간에 한 번 약을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차도는 없었어. 오히려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경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럼 혹시 그때 바꿨다는 약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기자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쪽으로 들은 얘기가 좀 있어서요. 약 성분을 다시 한번 검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지우와 경도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민우는 말없이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서서히 서로의 숨을 조여오고 있었다. 지연이가 복용하는 약은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지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약이라는 건 환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가벼운 감기약도 아닌데 이렇게 애매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왜 언니 약을 유비서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가 직접 챙기기 힘들면 형부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상태가 어떤지 형부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남의 손에 맡겼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우의 말이 이어질수록 민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손으로 훑었다. 그 모습이 지우의 불안을 더 키웠다. 그건 내가 관리하는 게 맞겠지? 하지만 지연이 옆에 항상 붙어있는 사람이 유비서니까 편의상 그렇게 한 거야. 지연이도 그걸 원했던 것 같고. 민우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경도가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대표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처럼 보이던데요. 본인 말로는 약을 직접 받았다고 알고 계셨고 다른 사람이 대신 준다는 건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를 다시 몰아붙였다. 그럼 언니만 모르고 형부랑 유비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해요. 혹시 약을 바꿨다고 했던 그 시점부터 말이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바꾼 약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처음 처방받은 약을 계속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민우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그의 손이 다시 입가로 올라갔고 눈빛에는 분명한 당황이 스쳤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몰라.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기자님, 지금 말투가 솔직히 유쾌하게 들리지는 않네. 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은 다 지연이가 원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날이 서갔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모습을 보던 지우가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형부, 지금 형부가 하는 말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픈 아내를 둔 남편 입에서 나올 말들이 아니에요. 나도 진짜 형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할수록 더 이상해요. 혹시 숨기고 있는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줘요. 언니는 왜 이렇게까지 아픈 거예요? 지우의 질문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거의 확신에 가까웠다. 민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내가 숨기긴 뭘 숨겨. 두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지연이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 밤낮으로 병원 오가고 회사 일까지 다 감당하면서 버티고 있어? 그걸 알면 이렇게 말 못해. 지금 나한테 굉장히 큰 실수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보다는 방어적인 날카로움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경도는 그 태도를 놓치지 않았다. 차라리 우리가 실수하는 거라면 좋겠습니다. 강 대표님을 의심한 상황 자체가 오해라면 그게 제일 다행이죠. 그래서 더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바꾸기 전 약과 바꾼 이후 약, 지금 당장 가져와 주세요. 유비서님이 보관하고 있다면 바로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말에 민우는 다시 한번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른다니까. 유비서도 그냥 시키는 대로 약만 준 거야? 그 약이 그 약인지 다른 약인지까지는 솔직히 모를 거야. 순간 지우의 인내심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니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잖아요. 형부도 무슨 약인지 모르고 유비서도 모르고 그럼 언니는 도대체 무슨 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형부, 각오하세요. 내 성격 알잖아요. 나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지우의 단호한 선언에 방 안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경도의 눈빛 역시 이전보다 훨씬 차갑게 식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을 동시에 받으며 민우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히 드러난 불안과 두려움이 겹쳐 있었고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오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공기처럼 퍼져나갔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선 강민우의 모습 위로 무거운 침묵만이 길게 내려앉으며 장면은 서서히 닫혀갔다.